남자 연예인들 존잘 연예인들이 생각보다 막 되게 평범한 여자랑 결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외모만 봤을 때는, 외적으로 얼굴만 봤을 때는 존잘 남신 같은 남자들이 딱 봤을 때 생각보다 평범한 여자랑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게 뭐냐면은 리선이 20대는 이쁜 여자 꼭 만나야 한다는 주의인가요? 만나보면 좋다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쁜 여자도 만나보고 가슴 큰 여자도 만나보고 다리 예쁜 여자도 만나보고 연상도 만나보고 연하도 만나보고, 그러니까 어떤 결핍을 채워보는 경험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이상형이 몇 번씩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군대를 가기 전만 해도 저는 키 큰 여자가 이상형이었어요. 키 막 175 되고 이런 여자가 이상형이었는데,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그때 막 군대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는 키 작은 여자가 좋다 막 이러면은 아유 저 여자 볼 줄도 모르는 새끼들 하면서 여자는 키가 커야지 했는데, 제대하고 나서 키 153짜리 여자를 한번 만나봤더니 너무 귀여운 거야. 진짜 153이면은 저는 그 군대 가기 전만 해도 그냥 아예 사람으로 안 봤거든요. 그냥 아니 너무 귀여운 거야. 어른 흉내를 내는 애 같은 거지. 그래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가지고 야 귀여운 여자가 이런 맛이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키 작은 여자만 제가 찾아다녔어. 그 귀여움을 너무 못 잊겠어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그 키 작은 여자랑 한 168 정도 되는 여자가 같이 서 있는 거를 봤더니 너무 볼품없는 거야 또 이거는. 그래서 다시 그래도 여자가 한 165는 넘어야 되는구나로 또 바뀌었고, 그리고 또 남자들이 이제 무조건 가슴 큰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무조건 여자는 가슴이 커야지, 나는 C컵 이하는 절대 안 만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살다가 막상 가슴이 큰 여자를 만났더니 여자가 가슴만 크기는 힘듭니다. 가슴이 크면요 전체적으로 이제 서구형 몸매여가지고 다 커요. 그러니까 힙도 크고 뼈 자체가 굵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큰데 뼈대가 얇은 경우는 거의 돌연변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걷다가 외모까지 봐줄 만하다, 이거는 정말 미친 돌연변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자를 찾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고, 내가 가슴을 볼 거라면 어느 정도 몸에 살집이 있는 여자라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덩치도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가슴이 거의 D컵 이상으로 가면요 여자가 등치도 있어요. 그리고 팔뚝살도 막 이렇게 있고, 왜냐면 가슴이 다 지방이에요. 여기 다 지방으로 이루어진 거여가지고 가슴은 큰데 팔은 얇고 이런 여자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상 그 가슴을 큰 여자를 만났더니 난 싫더라고. 그리고 저는 너무 삐쩍 마른 여자를 되게 싫어했었는데, 그 무용하는 여자애랑 연애를 제일 오래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걔를 처음에 만났을 때 징그러웠어요. 얘를 처음에 이제 사귀기 전에 첫 만남 때 이제 밥을 먹는데 너무 징그러운 거야. 다리가 내 팔이야. 내 팔 같아. 다리가 너무 얇아. 너무 얇고 그냥 몸 자체가 와 쟤는 진짜 어디 좀 넘어지면 어디 다 부러지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뇌이징이 되는 거야. 얘를 몇 번 만났더니 뇌이징이 돼가지고 얘가 너무 말랐다는 생각보다 다른 여자들이 너무 거대해진 거지. 다른 여자들이 너무 거대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삐쩍 마른 애들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몸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무용 전공한 이 너무 정말 이 슬렌더 이 몸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다른 애들을 보면 무슨 거식증 걸린 환자가 일반적인 평균적인 몸매만 봐도, 자기의 몸매만 봐도 너무 뚱뚱해 보여서 못 참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거식증이 걸린 것도 아닌데 이 무용하는 여자애를 만남으로 인해서 뇌이징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일반적인 평범한 다리 두께만 봐도 이 여자들이 다리가 무다리로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 여자 저 여자를 다 만나보다 보니까 나는 생각보다 가슴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슬렌더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왜냐면 저는 슬렌더를 제가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슬렌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아예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슬렌더를 만나기 전에는 저도 글래머가 제 취향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상 만나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나니까 그제서야 제 취향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20대 때 만날 수 있을 때 되게 예쁜 여자도 한번 만나보고, 그러니까 막 남자 연예인들 존잘 연예인들이 생각보다 막 되게 평범한 여자랑 결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외모만 봤을 때는, 외적으로 얼굴만 봤을 때는 존잘 남신 같은 남자들이 딱 봤을 때 생각보다 평범한 여자랑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게 뭐냐면은 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젊었을 때는 존나 예쁜 여자 연예인 다 만나고 다녔겠죠. 근데 막상 이 예쁜 여자 연예인들을 만나봤는데 이 남자들 기준에서는 이 예쁜 얼굴이 최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지. 이 남자들도 만나보고 나서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 존예녀를 한 번도 못 만나본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기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예요. 존예녀 나도 존예녀 한번 만나볼까. 제가 만약에 가슴 큰 여자를 한 번도 못 만나봤으면 항상 이 글래머에 대한 갈증이 있었을 겁니다. 글래머 한번 만나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과 만나봤는데 뭐 별거 없더라, 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저는 그 결혼 생활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연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그거를 깨우치게 되는 시기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고년이 고년이다.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시집을 잘 가는 여자와 못 가는 여자의 차이가 있어요. 시집을 죽었다 깨나도 못 가는 노처녀가 되는 애들이 뭐냐면은 연애를 몇 번씩 해보다가 예를 들어 20대 때 남자를 한 4명 만나봤어. 그러면은 이 4명 중에 장점만 다 끌어다가 완전체를 만드는 애들이 있어. 장점 1, 장점 2, 장점 3, 장점 4.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남자의 단점과 이 4명의 장점 중에 하나를 비교를 하는 거야. 이런 애들은 절대 시집 못 갑니다. 근데 시집을 잘 가는 여자애들이 있어. 이 4명한테서 단점만 끌고 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만나는 남친, 현 남친이랑 비교를 할 때 현 남친의 장점과 이 과거에 만났던 4명의 남친의 단점을 비교합니다. 이러면 이 여자는 행복해져요. 자기가 이 과거에 남자를 여러 명 만났어도 근데 지금 남자친구도 100%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이 남자의 장점이 이 전에 만났던 남자들의 단점보다 낫다라는 마인드로 살아가거든요. 이러면은 행복한 결혼 생활이 가능합니다. 근데 노처녀가 되는 여자들은 항상 이 전 남친들의 장점을 가져다가 무슨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엑조디아를 만들어가지고 현 남친과 말도 안 되는 경쟁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여자들은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강아지남 좋아했는데 만나보니 늑대남이 좋은. 맞아요. 진짜 만나봐야지 안다니까. 예를 들어 막 그런 경우도 있어. 나는 터프한 남자 딱질세기 하는 여자들도 막상 터프한 남자 만나가지고 와 나 이런 남자를 좋아했었구나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고, 나 터프한 남자 좋아해 하는 여자들도 반대로 되게 스윗한 남자 만나가지고 와 얘 남자는 진짜 스윗한 게 최고구나 하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타입 저런 타입 만나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 존예녀를 만나본 남자가 이제부터 제 이상형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 좀 위험해요. 예를 들어 제가 슬렌더를 만나봤더니 슬렌더가 내 취향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 그랬잖아요. 존예녀를 만나본 남자가 존예녀가 내 취향이구나 라고 할 수도 있어가지고 역시 나는 얼빠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얼빠구나. 나는 여자 얼굴 뜯어먹으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될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남성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진짜로 이거를 골라야 되거든요. 다리가 이쁜 여자를 선택할지, 글래머를 선택할지, 아니면은 몸이 조금 이렇게 민자여도 그냥 얼굴을 선택할지, 이런 사이에서 골라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는 여자들 한 번씩 다 만나보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글래머랑 다리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글래머면 다리도 약간 두꺼울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뼈대가 두껍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이 중요한 사람인지를 조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의 취향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둘 다 좋은데 어떡하지? 라고 하시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진짜 글래머 막상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자기 취향 아니라는 친구들이 그 패션에 관심 많은 남자들 중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글래머 같은 경우에는 그 동탄 미시룩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입으면은 진짜 막 육덕미 폭발해가지고 이제 남자들 미치기는 하는데, 확실히 되게 예쁜 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샤넬 무슨 패션쇼 같은 데 나오는 뭐 트위드 자켓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확실히 슬렌더들이 입어야 예쁘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패션 좋아하는 남자들은 글래머보다 조금 이렇게 깡마른 여자들을 좀 좋아하긴 합니다. 저도 그랬었고. 떡대. 그쵸, 떡대. 가슴이 크면 떡대가 있어요. 저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떡대는 포기를 해야 되는 거야. 가슴 큰 여자를 원한다면은. 그냥 아예 서양인이랑 만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서양인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어깨가 웬만한 거의 그냥 찬우가 그 여자 뒤에 서 있으면 찬우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어깨가 넓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그 가슴 큰 여자들은 그렇게 덩치가 큰 경우가 많죠. 근데 또 그런 거를 좋아하는 남자들도 있고. 운동선수 중에는 글래머가 맞나요? 라고 하시는데 운동선수 중에 글래머 거의 없지 않나? 왜냐면은 이게 그 수영선수의 오류 같은 건데 심리학 용어거든요. 이게 수영선수의 오류가 맞나? 박태환 같은 분들 보면은 어깨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영을 하면은 어깨가 넓어지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는데 전후관계가 바뀐 거야. 박태환 선수가 어깨가 넓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수영선수로서. 그래서 여자들의 가슴 사이즈도 이제 비슷한 거지. 여자 운동선수들 중에 가슴 큰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가슴이 크면은 이거 무게 자체가 엄청나게 무겁고 너무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유의미한 성적을 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보통 그 탑 클래스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큰 경우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이선님 예전에 슬기님과 TV조선 나오셨을 때 장영란님이 구독자라고 했었는데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만나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런 거를 못 견뎌해요. 저는 나르시시스트랑 정반대입니다. 저는 제 칭찬을 못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유튜브에서 누가 저를 언급을 했어. 딱 봐도 얘는 내 칭찬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전 그거 못 봐요. 오히려 저를 막 비판하는 영상과 저를 칭찬하는 영상 둘 중에 하나를 봐라 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저를 비판하는 영상을 봅니다. 좀 비판하는 영상도 안 보긴 하는데 둘 중에 굳이 고르라면 비판하는 영상을 봐. 왜냐하면 나를 막 찬양하고 막 칭찬하고 이런 걸 못 보겠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 슬기가 이제 저랑 결혼 발표하고 나서 그 슬기한테 이제 연예인분들이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제 구독자라고 하면서 막 자리 한번 만들어 달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고 훨씬 더 유명한 사람들이 연락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국민 MC 중에 한 명인 분한테도 연락이 와가지고 슬기한테 그 자리 한 번만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 만나서 내가 뭔 얘기를 해가지고 슬기가 그러면은 그럼 통화라도 한번 해줘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통화조차도 안 했거든요. 너무 민망해가지고. 그게 싫어요. 막 너무 팬이에요. 영상 너무 잘 봤어요. 구독자예요. 언제부터 구독자예요? 라고 하면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그 뒤로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민망하고 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제 구독자라 그러면은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리태양님, 말씀하시는 와중에 다른 주제로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그냥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처음 라이브 들어왔습니다. 연애 강의 듣고 상대도 저에게 진심인 연애 처음 해봤습니다. 속으로 씨발 이게 되네 했던 건 안 비밀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차가운 청년도 연애 강의 추천하던데. 윤루카스님이 글 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윤루카스님이 제 강의를 봤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2번이나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리섬님, 연인 간 빠른 진도가 장기 연애에 영향을 끼칠까요? 아니요, 전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런 시대는 지났고 어디서 만났는지는 장기 연애에 영향 끼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클럽에서 만나서 원나잇을 해가지고 장기간 만남으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이면은 서로가 서로를 못 믿게 돼. 서로가 이제 밤에 친구들 만나서 뭐 놀러 나간다고 하면은 서로가 이제 불안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소개팅 어플을 요즘에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안 좋게 보지 않습니다. 소개팅 어플로 이제 누군가를 만나면 소개팅 어플만 지으면 되잖아요. 친구들 만나서 소개팅 어플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친구들 만나는데 문제가 없어. 근데 예를 들어 어떤 방금 말씀드린 뭐 어떤 클럽 같은 데서 아니면 라운지바 같은 데서 이제 만나가지고 뭐 원나잇을 하고 어떻게 만남이 좀 길게 이어졌어. 그런 상황이면은 이제 상대가 밤에 놀러 간다고 이제 친구들 만나서 논다고 할 때마다 이제 서로가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로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어지는 관계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현실에서 클럽 안 가는 사람은 평생 한 번도 안 가보는 사람 많아서. 맞아요. 가는 사람만 가죠, 사실상. 현진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버핏 블레이저에 관심이 가는데 키 170도 입을 수 있을까요? 스트레이트 진 플러스 니트 위에 걸치는 룩으로요. 일단 깔창은 170이면 무조건 여자 만날 때는 까셔야 되고요. 오버핏 블레이저가 어깨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남성분들이 이제 어깨를 넓혀야 된다는 그거는 많이 아셔가지고 어깨 넓어 보이는 룩을 많이 입으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뭐 몸이 있다고 쳐요. 키가 이제 170 정도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어깨를 이렇게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막 이런 옷을 입어가지고 전체 비율이 병신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깨를 넓히려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적정선을 좀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오버핏 기본 티셔츠를 만들고 있는데 이 비율을 어떻게 할지를 굉장히 고심해서 뽑고 있어요, 샘플을. 어깨가 또 너무 넓어 보이면은 이렇게 전신샷으로 봤을 때 진짜 무슨 뭐 근육몬?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역삼각형으로 비율이 굉장히 이상해져가지고 블레이저가 어느 정도 오버핏인지는 모르겠는데 어깨가 너무 과하게 넓은 거는 좀 지양하셔야 됩니다. 오버핏 블레이저의 스트레이트진보단 와이드가 나을 듯한데요. 근데 저는 이 현재님이랑 저는 스타일이 좀 비슷해요. 저는 그러니까 상의도 오버핏 그리고 하의도 오버핏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팬츠를 조금 와이드한 걸로 입으려면은 허리 라인을 이제 벨트 같은 걸로 이렇게 잡아주고, 상의는 너무 부하지 않은 걸로 입어야 좀 더 예쁘다는 주의고, 예를 들어 상의를 루즈하거나 오버하게 입으면은 밑에는 조금 스트레이트로 입는 게 저는 예쁜 것 같습니다. 너무 투머치해. 여기도 부하고 아래도 부하고 하면은 그거는 너무 되게 땅딸만해 보이고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동덕여대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같은 여자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 동덕여대 사태를 보면서 인규가 물 만났구나. 왜냐면은 신남성연대 배인규 대표 있잖아요. 얘도 그러니까 사실상 조금 요즘에 애매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파이팅이 있고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큰 사건 같은 것들이 안 벌어져가지고 뭔가 자기 전투력을 이렇게 뽐낼 수 있을 만한 그 기회가 최근 들어서 없었는데, 이런 사건이 터져주면은 이제 인규 입장에서는 뭐 이게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컨텐츠 고민은 많이 사라지겠죠. 아니요, 제가 나이가 더 많습니다. 제가 2살인가 많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비공개한 영상인데, 과거에 그 여대 다니는 여자들 중에 여대 다니는 여자라고 해가지고 다 페미이진 않다, 그래서 여대 다니는 여자도 한번 만나봐라 라고 제가 과거에 영상 올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확실히 이거는 제가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한 10년 전쯤 제 20대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만 해도 여대라고 해가지고 그때도 페미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여대 다니는 애들 중에 좀 괜찮은 애가 있었거든요. 아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정화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여대 다니는 여자 중에 이제 뭐 정상인 여자들이 있겠지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극소수의 케이스를 보고 가면은 이제 확률이 낮아진다. 그건 멍청한 짓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대 다니는 여자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색안경을 끼고 봐도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전환이라 하기에도 논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음. 걔네가 뭘 원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동덕여대의 사태를 보면서 느낀 거는 일단 그 페미들도 좀 많이 안타깝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남자랑 같이 섞이기가 싫은 거예요. 왜 싫냐 근데 저는 이 페미들도 어느 부분에서는 조금 굉장히 안타깝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얘네도 여자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남자들한테 좀 관심도 많이 받아보고 싶고 막 남자들한테 인기도 있어보고 싶고 막 이럴 거란 말이야. 근데 얘네는 평생 동안 살면서 남자들한테 항상 경멸 어린 눈빛밖에 못 받아봤을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사실은 심포도 증후군에 걸린 끝판왕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도 학교 안에서만큼은 남자들한테 그 차별적인 시설을 안 받고 다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자기네들이 조금 이렇게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지 멘탈에. 근데 그런 어떤 상처를 받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남녀공학이 돼버리면은 또 남자들의 그 혐오감 섞인 눈빛을 받아야 된다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참 불쌍하다 쟤네. 그냥 그 정도 생각. 리섭님 제 누나 이대인데 제가 긁히잖아요. 근데 이대 정도면은 아직 이대면은 괜히 옛날에 그 이대 나온 여자야 이게 유행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니어가지고 아직도 이대면은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좋은 대학교 취급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저는 항상 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좀 안 긁히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저는 고졸이잖아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 저를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항상 이거 갖다 저를 공격을 해요. 근데 저는 고졸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질수록 좋거든요. 제가 고졸이지만. 왜냐면은 그러면은 내 재평가가 더 높게 이루어지잖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기대치를 한 3, 4 정도로 놓고 나를 본다고 쳐. 근데 내가 실제로는 한 7, 8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그 전체적인 어떤 점수 같은 게. 그러면은 나는 훨씬 더 기대치보다 더 월등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전 그래가지고 여대 다니는 분들도 처음에 남자들이 뭐야 저거 무조건 팸이겠네 하고 봤을 때 아무런 기대치가 없는데 거기서 조금만 이렇게 개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와 얘는 대단하다. 그 여초 여대에서 그 팸이들이 몰려있는 그 집단에서 저렇게 자기 주관을 가지고 그런데 물들지 않을 만한 여자라면은 정말 개념 있는 여자구나. 이래서 오히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뭐든지 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